저희가 이제 별다른 질문이 없을 때에는 또 이제 평소에 청취만 하고 계시는 그 분들께 좀 근황을 듣고 있습니다. 올려주셨네요. 어제 아들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중에 너무 고마워서 올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마 욕, 우리 가족에 대한 욕을 많이 하는데 엄마가 무식해서 너가 그렇다는 둥, 엄마에 대한 나쁜 말들을 하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데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난다. 음,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머니 말하시는 걸 못하게 자르고 내 말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머니도 말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 생각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지금껏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라고 올려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한테 네,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조금 더 말씀해 음, 보실래요? 어떤가요? 아,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러셨네. 혼자서 속으로. 음,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음, 저를 막 나쁘게 얘기하고 음, 해도, 음, 엄마를 이해하는 말은 이때까지 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셨네요. 그런데 음, 어제는 음, 엄마는 내 편이다. 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음, 이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은 엄마다. 음, 엄마는 일생을 너 편으로 살 거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뭐 이제 이때까지 지금까지 네가 힘드는 중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바르게 살라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음,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막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가면 쓰레기도 제대로 막 딱 정리해야 되고 집도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걸 알아왔지만 그래도 혼자서 막 힘들어하는 거를 음, 제가 이때까지 봐왔잖아요. 예, 그리고 저한테 막 나쁘다고 맨날 엄마는 잘못한다고 막 음, 무식하다고 맨날 욕을 음, 막 불만만 이제 말하고 음, 항상 엄마가 막 음, 엄마를 원망하고 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죠. 음, 있는데 어제도 이제 어디 이제 공원에를 가서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음, 화장실에 있는 중에 엄마,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나간 사람들이 엄마 욕하는 거를 못 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도 항상 그랬지만 나는 아들은 그게 다 들리지만 엄마는 그렇다 그랬더니 엄마는 또 안 들린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엄마는 항상 그렇게 그런데 그게 음, 사람들이 음, 이간질 하려고 엄마 욕을 자꾸 하고 그런다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에 대한 생각이 옛날하고는 조금 음,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음,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네요. 어제는 음, 그랬고, 또 엄마가 지금까지 저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거든. 뭔 소리를 해도. 음, 말만 하면 잘라고 막 화내고, 음, 말 틀렸다 그러고 엄마 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음, 자기 말만 막 했거든요. 음, 그랬는데 어제는 음, 지금까지 저도 자기도 인정해요. 이제 아들도 음, 내가 이때까지 엄마 말을 못 하시게 하고 음, 짤르기만 했는데 음, 앞으로는 엄마도 좀 얘기를 하셔요. 음, 엄마도 할 말이 있겠죠. 음,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엄마한테 또 배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카톡을 음, 주고 왔는데 그런 말을 이제 음, 했거든요, 어제.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축하드립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러시네요. 엄청 가슴앓이를 하고 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음, 제가 먼저 주에도 이제 음. 근황을 했는데 어제는 너무 감사했어. 오늘 댓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예,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어머니께서
애쓰신 보람이 나타나는 거죠. 어머니께서 부지런히 네, 주 들어와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서 대하려고 네네. 네, 그래서 노력하시고 제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정말 해결책도 모르고 너무 이 세상에 음, 깜깜했는데 이제 그러셨네요. 여기 교수님을 만나고 하면서 공부를 저 나름대로 이제 막 좀 해가지고 대처를 한 게 그래 지금 마음도 저도 마음도 편해지고 아들도 조금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어제 들어서 그러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전 내일 저녁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월요일에 처음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잘 됐네요. 예, 네, 예. 박사님 그 전에 추천해주신 음, 송현역 예, 그 병원 가서, 의원 음, 가서 네, 음, 받았는데 음,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 아침에는 지금 바로 먹지는 않고 괜찮을 때만 먹고 음, 저녁에는 자기 전에 먹고 음, 근데 뭐 이게 손발에 힘이 너무 없고 예, 예, 약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센지 처음이라서 그런지 음,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수업 음, 시간에 잠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러네요. 조금 그런 상태라서 음, 조절 좀 해보자. 선생님께서는 음, 중간에 전화 한번 해라 하셨거든요. 음, 근데 본인이 엄마 조금 적응해보고 음, 그렇게 전화 안 해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러네. 그냥 적응하고 있고 일주일 있다가 오라 해서 음, 월요일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그러네요. 실질적인 거는 아직 나아지진 않고요. 음, 그러네. 아는데 이제 학교 가는 자체가 음, 많이 이렇게 작년에도 교문을 들어가려면 되게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본인이 배에서 소리가 막 나고 가스가 차니까 음, 그게 지금 원인인 것 같아요. 고3이죠? 네. 따님이 고3? 이고 작년에도 그랬었다. 근데 음, 지금은 조금 체육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힘이 없고 약을 음, 먹으니까 음,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이제 음, 선생님께서 어떤 선생님 보시고 헉, 놀래가지고 쳐다보셨대요. 그래서 체육해서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래 놀랬다 하시고 손이 막 이렇게 평소에도 떨더라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손이 힘이 없어서 손이 떨리고 혹시 학교 자퇴하겠다는 그런 소리는 안 하나요? 이런 거는 안 해요. 음, 네, 안 하고 힘든데도, 힘든데도 학교는 하여튼 무조건 다녀야 네, 되겠다 생각하고 다니는 모양이네요. 예, 그냥 배에서 소리만 안 나면 음, 크게 뭐 문제는 없고 학교 음, 가는 게 그렇게 두렵진 않고 친구들도 지금은 많이 자기 공유를 해가지고 음, 이해해주고 너 이 책 읽어봐 하고 생일 선물로 책도 사주고 음, 마음 음, 이렇게 진정시키는 음, 책도 음, 사주고 조금씩 이해는 하고 자기들도 고3이니까 음, 또 조금 힘든 얘기를 서로 하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약에 적응을 음, 또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음, 먹어도 아직은 예, 예. 두근거림은 있고요. 심장이 아직도 아프고, 음, 예, 가슴이 이제 많이 쪼이고, 그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 부작용은 빨리 오고 약효는 좀 천천히 온다 하시더라.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뭐 그래, 몸의 증상도 그대로고, 음, 예, 이제 부작용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잠이 많이 예, 와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험인데, 어, 그런 것도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진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약에 네네. 대해서 처음 이렇게 먹을 때 의사 선생님하고 하여튼 긴밀히 소통하시는 게 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해서 좋고요. 처음에는 자주 가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중간에 전화를 한번 해라 하는 것도 네. 좋은 일이잖아요. 음, 배려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진료를 안 하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해서 약 먹으니까 어디가 불편하다, 어떻더라 이야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이 전화상으로 그러면 어떤 약은 어떻게 뭐 줄여 먹어라든지 어떻게 해라든지 해주실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니까 제가 볼 때 필요하면 중간에 전화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진료받으러 가면은 따님도 가면서 자기가 약 먹었더니 어떻더라 하고 그거를 상세히 좀 가능하면 핵심을 메모를 좀 해서 가면 좋죠. 어머님께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메모를 좀 의사님한테 하라고. 건네주고. 저는 따로 적지는 못했고, 음, 음. 본인한테 그래서 메모를 해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의사 선생님하고 긴밀히 의논하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 의견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가 어디가 불편하다 하면, 아, 그러셔요. 그래, 제가 약을 이렇게 조정했으니까 좀, 조금 괜찮을 겁니다. 한번 먹어보셔요. 하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 말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 불편하다는 거에 따라서 약을 조금씩 조정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약을 먹어 나가면서 힘든 요 시기를 약 처음에 먹으면 당연히 힘이 들죠. 처음에 몸에 낯선 물질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당연히 저항을 하고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고 힘이 든데 요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거든요. 요 힘든 시기가 약 먹어서 처음에 약 먹으니까 잠이 많이 온다든지 요 힘든 시기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통 한 3개월째 정도까지가 좀 심하고 3, 4개월까지가 심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까지는 약 부작용 때문에 고생들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의사 선생님하고 긴밀히 잘 의논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죠. 음. 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 어떻게 정신과, 이때까지 정신과는 생전 안 가려고 하던 따님 아니었나요? 어떻게 정신과를 가게 됐죠? 얘는 특별히 안 가려고 한 건 없는데, 네. 몸이 먼저 많이 아파와서 여기저기, 음, 그래서 음, 병원 치료를 음, 심장도 두근거린다 해서 심장도 가고, 음, 동동맥 초음파도 찍고, 또 음, 막 목 쪽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음, 또 하고, 뭐, 가슴 초음파도 찍고, 음, 갑상선도 보고, 음, 다리도 아프다 해서 다리에 무릎에 엑스레이도 찍었고, 너무 그렇네요. 아픈 데는 그 지금 대장 이거 가스 많이 차는 것도 약을 한 달쯤 먹었거든요. 한 달 먹었는데 뭐 효과도 없고 계속 똑같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젠 가보자 하니까 본인이 먼저 가자고 했어요. 이젠 음, 엄마 음. 가보자. 그래요. 다행이네요. 좋으네요. 요번에 이제 정신과 약은 그러니까 처음 먹는 거잖아요. 처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처음에 정신과 약 먹으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않게 의사 선생님하고 하여튼 소통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신과 약 먹는 거에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우리 이제 환자들 중에서는 이 병이 몸 아픈 걸로 먼저 오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정신과적인 병이 올 때, 전구기에 먼저 몸이 많이, 여기저기 막 많이 아픈 걸로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따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픈 게 어머님 말씀처럼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든 게 몸 아픈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약을 한동안 좀 먹다가 보면 자기도 많이 안정이 될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한 이것 때문에 몸이 막 아프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 약을 먹으면 그 불안이나 긴장을 낮춰주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만큼 몸도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몸이 덜 아파지는 거죠. 음. 그래서 하여튼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다니까 잘 된 일이에요. 잘 된 일이고 하여튼 지금 그렇게 살살 계속해서 따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죠. 사소하게 뭐가 불편하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냐 하고 그런 거 잘 메모해뒀다가 우리 다음에 진료받을 때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하고 그래 해 나가시면 돼요. 네. 아유, 감 좋은 일이네요.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본인도 음, 이렇게 엄마가 공부해서 본인 음, 마음 알아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음, 아주 긍정적이고 엄마 그러네요. 공부하라 하고 음, 네, 본인도 많이 편해하고 아마 제가 박사님 못 만났더라면
지금 아마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일에도 화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제 하는 그러셨네요. 꼴이, 진짜 음, 꼴이. 그래서 막 음, 욕도 하고, 음, 돌아서서도 욕하고, 막 한 음, 가지 행동만 하면 화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셨네요. 이게 화가 나지 않고, 화가 음, 전혀 안 나니까 음, 제 자신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네요. 네, 가르침대로 제가 노력하고 이해하니까, 아, 음, 이런 거다, 이해를 하니까 음, 제가 자신이 좀 견딜 수 있어서 그러시, 제한테도 긍정적으로 말이 나갈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음, 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시네요. 네네, 한 6개월, 제가 7개월째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네요. 네네, 그래서 한 2, 3개월 지나니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 쟤도 그때 증상이 때 맞춰서 더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니까 고3이 되니까 조금 더 나타났었고 너무 도움 많이 된다는 말씀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니까 잘 된 일이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줌에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 어떤 아시는 분, 지인 대신에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다른 분 걱정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 딸의 증상을 알게 된 거죠. 그러셨네요. 그래서 알게 음, 돼서 너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음, 제가 걱정하는 분이 대구에 있어서 음, 대구 모임에 오늘 안 그래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다음번에 갈 때는 그 환자 어머니랑 같이 가는 게 제가 목표인데 그분하고 빨리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복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다른 분을 위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교당의 그, 그 뭐죠? 그 수행처에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시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따님 문제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걸 정신과적인 문제일 거라고까지 생각 안 하고 따님이 계속 몸 아프다는 호소만 하니까 오히려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채널을 찾아 들어와서 공부하고 하셨는데, 그렇게 선한 마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그래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가요? 심장 통증이 요즘엔 어떤가? 김지현 어, 선생님 물어봤는데, 우선 저는, 음, 어,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음, 운동이 심장 통증이 사그라드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는 심장 통증이 이제 불쑥불쑥 나서 어쩔 때는 욱신거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음, 찌릿찌릿거리기도 했었는데, 음, 저도 정확하게 음, 의사 선생님과 소통이 돼서 뭔가 그에 따른 약을 처방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구나.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하신 지가? 한 달 반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해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느낄 때 효과가 좀 있다고 느끼나요? 어떤가요? 어, 확실히 빈도수는 줄어든 것 같아요. 심장 통증을 느끼는 빈도수가 어느 정도 빈도에서 어느 정도로 줄었나요? 원래는 처음에 심장 통증이 왔을 때는 거의 매일 느꼈는데 어, 지금은 어, 2, 3일에 한 번 정도? 그렇구나. 그렇네. 빈도가 줄었네요. 음. 그 심장 통증의 빈도 줄은 거 말고도 걷기를 시작하고 나니까 또 다른 좋은 점들이 있나요? 그냥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은. 아, 자존감이 올라가. 뿌듯한가 보네요, 본인이 걷고 나면. 네. 어, 그렇구나. 아이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네요. 아, 네. 걷기는 일반적으로 엄청 좋은 거라고 항상 추천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실천하기 시작하셨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김에 또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셔요? 어, 저는, 음, 다음 달에 음. 동탄에, 얘기해도 돼. 편하게. 동탄에 있는 어떤, 왜 어머님께서도 자꾸. 옆에 계시네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네, 어머님도 따님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교육을 듣고 계시니까 좋으네요. 예, 예. 예, 예. 그 심장 음, 통증 음. 진찰 받기로 했거든요. 아, 잘 됐네요. 네, 잘 받아보셔야죠. 잘 됐네. 음, 그러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줌에 참여해서 듣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이번 달에 처음 들어와서 오늘이 4주째입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4주째. 아, 4주째. 아, 4주째 듣고 계시는구나. 들으시면서 그래서 쭉 들어보시니까, 참여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셔요? 어, 저보다, 음, 이게 부모님들이 음, 들어와서 하는 음, 얘기를 음, 들으니까 음, 뭔가 저희 엄마도 음, 이분들처럼 저를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말은 엄마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엄마가 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꾸준히 공부하면 엄마가 본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본인이 엄마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 하여튼 이래 꾸준히 들어와서 교육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로 말씀 나눠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네. 내 생각에는 최근에 한 달 반 이제 걷기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내가 알기로 걷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우리 팀한테 걷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하고 걷기를 하니까 어떤 게 좋은지 그거 잠깐만 들어보고 넘어가면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요즘에도 걷기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네, 방금도 걷다 왔어요. 아, 방금도 걷다 왔어요. 네. 하루에 걷기를 몇 번, 총 한 몇 시간 정도 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두세 시간 정도? 한 번에 네. 얼마씩? 한 번에 2시간 하고, 음, 밤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한 번 할 때 오래 하는구나. 한 두 시간 하는구나. 음. 네. 그렇게 걷기를 열심히 하면 어떤 게 좋던가요? 어, 일단 마음이 가라앉고, 음, 걷기 방법에 따라 다른 건데, 음, 마음을 비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단가? 어, 어. 네. 요즘에 그 관세음보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나무 간세모 싸운다고요? 그게 싸우. 아니고, 나무 석가모니불 세 번만 외치면은 예, 말이 튀어나오는데 기가 막힌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사실 최근에 그 재발 징후가 왔거든요. 음, 이제 사람이 그 사자눈처럼 이렇게 시꺼멓게 커다란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 싶어갖고 음, 어
다른 경험자분께 말하는데 재발 증후래요. 그래서 일단 버티고 있었는데 이거 어, 저 사람은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니까 음, 자꾸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 너무 옥죄었거든요. 음, 내가 내가 모든 걸 잘못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음, 병이 오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먹을 거 편안하게 먹고 잘 음, 거 자고 입을 거 입으니까 이게 3일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음, 자꾸 이게 제가 이걸 다 낫고 음, 보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음, 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마귀 이런 건 없고 사람은 사람이다. 음, 나무 석가모니 입을 3번 해도 음, 사람은 사람이지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네, 네, 극복해냈어요, 그거를. 그랬네. 이제는 잘하셨네. 그리고 이 석가모니 입을 3번 외치면은 예전에는 원초화가 상해 있었대요, 제가. 음, 근데 원초화가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음. 하시고, 그건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 슈퍼에고가 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이렇다고 하시면서, 그거 누가 했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나무 석가모니 3번 외치니까 그게 나왔어요. 아, 그래, 그 그래. 말이 나왔어요. 본인 네. 마음속에서 그 말이 나왔구나. 네, 그러니까 본능을 이제 충족시키라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 꽤 그렇게 해보니까, 그럴듯하네. 그 말이 꽤 그럴듯하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나았어요. 지금은 사람이 진짜로 사람으로 예전처럼 보여요. 그래. 대신에 눈동자는 조금 커 보여요, 아, 사람들이. 약간 눈동자가. 인형처럼 예, 뭐라지? 예쁜 사람 보고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아, 아, 그렇게 보이네요, 이제는. 아이고, 조금 그렇구나. 의식이 변화한 것 같아요. 사람 눈동자가 커 보이는구나. 그래, 네. 한동안 잠을 제때 제대로 안 잤던 모양이네. 근데 이제 잠 충분히 자고 밥 잘 먹고 하니까 좀 안정이 되었다. 그 소리로 들렸는데. 뭐, 잠은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음, 먹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음, 심하고, 음, 또, 어, 뭔가 도덕적 규범을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음, 했었는데, 그거를 내려놓아 버리고 그냥 편하게 즐겁게 사니까, 음, 음식을 먹을 때도 죄책감을 가지고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나무 석가모니 3번 외치니까 그 고맙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음식은 감사하게 먹으라고 해서 아이고야. 감사하게 이 음식 맛이 맛있으면서 음, 네, 다 이제 사람도 정상으로 보이고 그러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네. 그래서 제발 증오는 이거 극복해냈어요. 잘하셨네. 잘하셨. 네. 혹시 약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나요?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약을 높여야 할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1mg밖에 안 높여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보시기에 본인은 네. 재발 징후라고 생각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모양이네. 네. 1mm만 높였네. 약 먹는 게 뭐죠? 어떤 약이죠? 리스페달 3mg인데 어, 지금 4mg로 올렸어요. 4mm로 올렸구나. 그랬네. 네. 아이고, 잘하셨네. 그래, 자기 관리를 잘 해나가시면 되죠. 자기 관리를 참 잘하고 네. 계시네. 음, 그래. 그리고 또 음, 이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이런 병이 안 오겠더라고요. 자기 합리화란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합리화. 모든 자기 합리화가 안 좋은 의미로 어감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잘해야지 조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요? 아니면 딴 단어로 이야기해 주든지. 자기 합리화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음, 남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라고 그래요. 예,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치게 자기를 자책하지 네, 않는 거, 네네네, 스스로 책망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거 중요하죠. 네, 음, 네.
어이구, 요즘 좋은 걸 많이 깨닫고 계시네. 네네. 효과모님 덕분에. 아, 그래. 나무 석가모니 외치면. 네. 그래, 우리 여기에 네. 이제 우리 당사자들도 여러 분 들어오시고, 가족분들도 들어오시고 한데, 다른 당사자들이나 가족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음, 죄책감 들게 살면 안 된다. 아, 예. 죄책감 들게 살면 안 돼. 죄책감 들 짓은 하지도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음, 마음도 조금, 너그럽게 먹던지 아니면은, 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죄책감 들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무척 안 좋더라, 그 이야기네. 예,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 이해했어요. 중요하죠. 그럼요, 예, 중요하죠. 맨날 죄책감 속에서 맨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고 살면 예, 괴로울 뿐이지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예. 음, 그래, 그래도 그런 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 많이 벗어난 모양이네. 음, 그래, 그래, 좋은 일이에요. 그래, 예, 다음에 또 이야기 들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만 짧게 질문할게요. 어찌할 음, 줄을 몰라서요라고 음, 하셨는데 음. 자리 계신가요? 그때 지난주에 입원을 시킨다고. 근데 네, HI 음소거만 할게요. 제가, 음. 아,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예, 예, 지금, 저번에 이제 경찰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예. 예, 나왔었는데, 그 경찰 문제가, 어, 이제 그 건 말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다음 음, 주 월요일 날 다른 중앙의료원 거기에 가서 이제 의사랑 이제 결정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음,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전에 그 지지난주에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니던 데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뭘 실수를 하고 이런저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음, 거기서 이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음, 나왔는데 저희 아이가 좀 그런 게 있어 복수심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뭘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하면은 자기도 그걸 응징을 해야 되는 음, 자꾸만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댓글 달는지 음, 리뷰를 안 좋게 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나오면서 리뷰를 별로 안 좋게 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뭘 걸고 넘어졌냐면 저희 아이가 뭐 무슨 요새 다이어트 뭐 무슨 이런 거 해가지고 주사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음, 걸 잠깐 사용하고서 거기다 그냥 아무 데나 좀 놔뒀나 봐요. 그걸 음, 주의를 몇 번 받았는데 저희 아이가 제대로 잘 못했던 거. 음, 그 다음에 프린트를 자기네 음악하는 프린트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과외하니까는 학습지를 좀 여러 장 프린트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두 건으로 해서 이제 뭐 아무튼 음, 뭐 재물 손괴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음, 고소를 했더라고요. 우리 예, 애가 이제 리뷰를 안 좋게 달았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경찰은 이제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경찰이 어제 전화가 또 다른 경찰이죠. 음, 와가지고 저한테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고소장이 그 학원에서 왔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큰 거 아니니까 이제 리뷰 내리고 그쪽 있는 강사들한테 연락 안 난다는 그 조건 그렇게 해주면은 그냥 고소를 취하한다고 한다. 그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물론이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한테 어저께 저 사실은 우리 애가 어쨌든 그런 거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했다 하면 너무 막 싸우고 저랑 그래서 제가 한참을 좀 망설이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일단은 있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한데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리뷰를 네가 내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연락을 안 한다는 저기를 하면 약속을 하면 그러면 고소 취하하겠다고 한다. 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제 저를 쳐다보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음, 엄마가 그 내용을 받았느냐, 왜 연락을 받았느냐, 막, 음, 너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연락이 안 되니까, 어, 그, 너 인스타 해가지고 부모 핸드폰을 해가지고 경찰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애는 되게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 고맙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거기 얘를 가르쳐준 또 강사가 있는데 강사가 어디 학원 교습소를 또 하나 봐요. 그 교습소에 거기다도 또 그 리뷰를 또 다른 거예요. 안 좋게. 음, 그래가지고 예, 거기는 안 내린 거예요. 얘가. 음, 그래서 그 사람 학원 원장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내렸더라. 왜냐하면 저랑 제가 이제 죄송하다 그랬고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뭐 리뷰 내리고 뭐 이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각서를 써가지고 종이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들이 난리가 날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조정을 좀 해달라. 이건 아들은 안 할 거다. 그랬더니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애하고 합의를 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학원 원장이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다른 학원으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저기 뭐야 그 학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학원 원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어, 그 아들이 다시 전화 와서 왜 우리한테 전화해서 협박하느냐, 뭐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는 거죠. 치료를 받는다면 자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랬는데 치료 잘 받을 거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치료 받고 입원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다 어그러져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다시 전화해서 제가 이제 이 학원 원장이 하던 얘기를 애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어 전화하지 말자, 리뷰 달지 말자 이런 얘기를 왜냐 리뷰를 또 달았더라고 지금 오늘 또 달았어. 그래서 제가 얘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가 사실은 그게 제일 망설여서 보통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저희 아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막 무조건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나? 예, 그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개입 안 하시는 네, 게 제일 좋죠.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면 네, 어머니께서 경찰하고 아들 사이를 중재해주고 있고 학원 네, 강사나 원장하고 아들 사이를 중재해주고 있는데 예, 어머니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은 경찰이 전화하면 아들이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 아드님 네, 핸드폰이 있으면 아드님 핸드폰을 경찰한테 알려주고 그리로 네, 전화해봐라 네,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드님한테 핸드폰이 없다면 우리 아들이 핸드폰이 없는데 나중에 저녁에라도 집에 오면 전화를 네, 드리라고 할게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우리 네, 아들한테 직접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네, 엄마지만 우리 네, 애가 성인이고 네, 또 엄마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네, 것도 아니고 해서 네, 경찰이 직접 우리 아들한테 설명하고 아들을 좀 네, 설득해 주세요 네, 하고 그 아들하고 경찰이 직접 서로 통화하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로 전화가 오고 하면 네, 어머니께서 그래 미안하다. 네,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내가 아들한테 전달은 하겠는데 아들하고 네, 직접 서로 소통하셔야지 될 거다. 네, 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네, 아들하고 뭐 필요하면은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든지 하고 그냥 직접 네, 소통하시라고. 네, 네, 그러니까 아드님도 화가 나는 기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성인인데 네, 왜 엄마가 중간에 개입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성인이니까 네, 자기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그래 하셔야 네, 되고 그 다음에 네, 본인이 했는 행동으로 해서 본인이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고 처벌을 당하고 해봐야 본인도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한테 손해가 나는구나. 라고 해서 네, 그걸 중단하거든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사이에 들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무마해주고 하면 네, 아드님은 그게 그냥 자기 음, 성질대로 하거든요. 어머니께서 아, 중간에 무마해줬는 거는 모르고
아, 이렇게 네,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도 뭐 별 문제 없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못하네. 네, 네, 되거든요. 오히려 네, 우리가 교육적으로, 학습적으로 네, 보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뭐냐면 네,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했는 행위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네, 남을 비난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뭐 벌금형을 받던 뭘 하든 하게 되면 그런 불이익을 자기가 당할 때 자기가 아,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게 벌금형을 당하는구나. 또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하면 나중에는 뭐 진짜로 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드님이 직접 그런 일들을 겪게 내버려 두셔야지 돼요. 어머님께서 네, 그거를 네, 얘가 이러다가 이게 법적으로 벌금이라도 맞으면 어떡하나, 이거 문제가 네, 자꾸 심각해지면 어떡하나 해서 자꾸 어머님께서 네, 사이에 들어서 그거를 네, 무마해 주려고 하는데 네,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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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법적인 문제도 없고 주로 이제 이 조울증이 있거나 한 친구들이 이 치는 사고들이 뭐냐면 지금처럼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폭력을 네, 행사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돈 네, 사고를 치는 거, 네, 이성관계에 뭐가 스토킹 같은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등등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게 네, 20대, 30대, 40대 규모가 달라져요. 무슨 네, 말이냐면 20대에는 짜잔한 사고들을 치기 시작해요. 20대 사고들은 음, 어떤 면에서 별거 아니에요. 내버려둬도 뭐 법적으로 처벌받아도 큰 처벌이 아니고. 근데 음, 20대 때 이 짜잔한 사고들을 칠 때 자기가 아, 사고를 치면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구나 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멈춰야 되는데 20대 때 네, 부모님이 자꾸 이걸 다 막아주면, 예를 네, 들어서 네, 저쪽 상대방하고 부모가 네, 대신 만나가지고 합의금 주고, 이거를 음, 뭐 고소를 취하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20대 때 이걸 다 막아주다가 보면은 30대가 되게 되면은 더 이게 사고 치는 규모가 커져요. 네, 네, 그리고 40대 되면 30대 때도 간신히 막아주고 막기랬다. 예를 들어 20대 때는 합의금 몇백만 원 주던 게 30대 되면은 합의금 몇천만 원짜리 사고를 치고 40대가 되면 음, 몇 억짜리 사고를 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학습이 안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가 네, 부모님들 우리 아들한테는 우리 자식한테는 정말 어떤 그런 법적으로 빨간 줄이 끄이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등등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서 자식이 사고 치는데 중간에 개입해서 다 대신 해결해주고 음, 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고 음, 그렇게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절대로 도움 네, 안 됩니다. 그게 네, 점점 이 네, 문제를 더 키워가는 아, 예, 괜찮다, 괜찮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음, 네 화나면 욕해도 되고, 네 음, 화나면 뭐 댓글 마음대로 올려도 되고, 네 화나면 음, 네가 뭐 들어서 사람들을 보복을 해도 되고, 네 하고 싶은 음, 대로 다 해라. 엄마가 뒷수습 다 해줄게. 이거랑 지금 똑같이 네,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음,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네, 네, 이후로는 부모님은 빠지셔야 돼요. 네, 심지어는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전화하면은 저한테 네, 전화하지 마십시오. 다 큰 네, 성인인데 왜 부모한테 전화하십니까? 네, 오히려 네,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학원 강사한테도 네, 저한테 연락하지 음, 마십시오. 다 큰 성인인데 음, 직접 네, 둘이서 서로 통화하고 직접 해결하십시오. 앞으로 전화 네, 한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이런 네, 식으로 네, 단호하게 부모님이 하시고 부모님이 네, 네, 빠져버려야 지가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불이익을 겪어야 그때 가서 지가 정신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는 네, 네, 나중에는 보복하고 싶어서 댓글 쓰려고 하다가도 말고, 이거 쓰면은 음, 또 내가 몇 번을 어디 불려가야 되고, 벌금 맞아야 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벌금이 몇 차례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실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음, 그래서, 네. 아유, 음,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예. 제가 그러셔야 엄청 갈등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빠지셔야 돼요. 하여튼 제가, 부모님 네, 무조건 네, 빠지셔야 돼요. 네, 네. 아유, 교수님,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다행히 인간은 학습이 가능한 동물이어가지고 아주 음.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한 40분 늦었네요.
제가 이제 그 한 5, 6개월째 지금 계속 수면 장애가 있어서 밤에 잠을 제 시간에 못 이뤄서 종종 한 4, 5개월 정도 동안은 계속 수면제를 먹고 잤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어떤 날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어떤 날은 안 먹고도 잠이 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밤 한 2시까지 잠이 안 와서 밤 한 2시경에 수면제를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어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수면제를 안 먹고 자면 다음날 일어나기가 그래도 좀 수월한데, 수면제 먹으면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충분히 잠을 자야 일어날 수 있지. 한 잠의 양이 부족하면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마 수면제 효과가 남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던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밤에 2시쯤 수면제 먹고 자서 오늘 아침 10시에 간신히 일어났거든요. 한 8시간 잤는데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한 9시간이나 10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아까 김재원 선생 강의하는 거 뒷부분만 들었는데, 뒷부분만 들었고, 쉬는 시간 동안 PPT 살펴봤는데, PPT도 상당히 잘 만들었고, 뒷부분 강의 들을 때도 강의를 잘 하더라고요. 잘했고, 그랬습니다.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투병 초기 때 카톨릭 의대에 약 쓰는데 진짜 잘하시는 교수님께 진료받았는데 약을 OD 정체 형태로 먹으면 흡수 속도에 변화가 있어서 졸린 부작용이 덜합니다. OD 음, 정제 형태. 요거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 정제 형태가 뭐지? 조금 이따가 그냥 들어보면 안 될까? 예. 네. 이런 음, 사실을 모르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디 정제가 네, 뭐예요? 그 오디정제가요. 그 음, 노인분들이 음, 약을 삼키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약을 이제 입에 넣으면 저절로 녹는 정제가 있거든요. 아, 그런 정제로 먹으면 이제 약의 흡수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런지 음, 그게 뭐 교수님한테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음, 약의 속도가 이제 흡수 속도에 따라서 음, 졸린 증상이 이제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 아, 그렇구나. 거의 평생을 오디 정제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리스페달 같은 경우는 클리시라고 부르는데 그건 단종이 됐고요. 음, 리스피돈 오디라고 이제 복제약이죠. 그 음, 끝났으니까 그걸로 음, 이제 오디 끝에 부는 걸 먹는데 음, 다른 약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약도 있고 없는 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약사에서 좀 없애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수요가 적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쪽을 먹으면 좀 흡수 속도가 빨라서 아, 그런지 아, 빠르겠죠, 아마? 그래서 충- 금방 녹으니까. 그래서 그것 충분히 때문에 그럴 그런지 것 같으네요. 네, 덜 졸려요. 네. 충분히 그럴 것 네, 같아요. 근데 보통 다른 정신과에서 한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교수님이 음. 제가 약을 하도 졸리니까 얘기를 하니까 정제 형태를 OD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러니까 이후로는 계속 입에 넣어서 네. 녹여 먹는 약이라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어, 삼키기 힘드니까 입에 어, 들어가면 곧장 녹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어, 다만 이제 그게 밀봉이 돼 있거든요. 그것 어, 때문에. 왜냐면 공기 중에 수분하고 맞으면 이제 녹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음, 모든 약이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제가 먹는 리스페달의 경우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약국 그 제약사도 근데 좀 없애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갈수록 구하기 그렇겠네. 힘든데 어, 그쪽을 먹으면 흡수 속도의 변화 때문에 그렇겠네. 기존 그 플라스틱 뭐죠? 그 딱딱한 약보다는 덜 음, 졸리는 건 확실해요. 그렇겠네요. 그게 확실히 빨리 흡수되니까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지속 시간이 그러니까 좀 짧게 지속되는 그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약으로 된 거 먹으면 들어가서 효과를 작용하기까지 한 시간이 몇 시간 걸리고 그만큼 지속 시간이 길어질 텐데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으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댓글창에 보면은 채팅방 글 중에서 음, 어떻게 먹으니 약의 부작용이 덜하더라. 잠깐만요. 내용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OD 정제가 무엇인지요? 답글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답글 읽어주셔. 어, 구강봉해정. 붕, 불 없이 입안에 물고 있으면 타에게 녹은 후 구강 점막으로 흡수되는 정제, 즉각적으로 효과를 봐야 하는 약에 쓴다.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대표적. 간혹 타에게 녹기만 하고 점막 흡수 효과는 없어 반드시 삼켜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용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에 OD, OD정 등의 표기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까 리스페달을 오디정으로 받아서 복용했다고 했는데, 오디정으로 받고 싶으면 주치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OD, 이게 다 OD라고 붙진 않고요. 리스페달의 경우는 이제 퀼릿이라고 붙었고요. 그냥 단종됐어요. 한국에는 안 들어오고요. 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리스페달의 복제약, 밀티피돈을 이제 봤는데, 요즘 거의 안 먹긴 거의 안 먹죠. 한 달에 뭐 한두 알도 안 먹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OD라고 붙어요, 뒤에. 그러니까 이제 약명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약명을 보시면 그 약명이 그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다가. 그걸 좀 약간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필요하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께 의논하면 되겠죠. 혹시 이런 약도 있다던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되겠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교수님, 재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재은 선생님 상담으로도 아들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랬네요. 좀. 나에게 상담 욕구가 있고 또 상담을 하고 싶은 주제가 뚜렷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상담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좀 가장 힘든 경우가 당사자는 상담 욕구가 없는데 부모님께서 어떻게 상담 좀 받아봐라 해서 강제로 상담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는 상담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댓글 먼저 네, 읽어주시고. 박사님의 강의 듣고 당사자를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인간이라서 저 자신도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매일 인내하며 딸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부모님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래. 네, 오늘 지금 시간이 1시 14분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2시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